네, 안녕하세요.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캠파이어님 어서오세요.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필부님 어서오세요. 간만에 필부님이 오셨네요. 관종. 관종 필부. 인드라가 오늘 쫀쫀하게 우리 필부님을 방송에서 맹렬하게 까겠습니다. 거국토님 어서오세요. 후스자님 어서오세요. F님 어서오세요. 우리 저 필부님이 관종력 발휘하셔가지고 인드라가 예전에 자유 파쇼 시절에 그런 게 아니고 인드라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필부님 경제 상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11조 낼 때 교회에 나도 어려운데 왜 내냐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필부님처럼 그냥 우리 님들이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교회에 목사님이 충분히 예수님 우리 노스님 편 따르면 예수 하나님 사랑을 듬뿍 받으니까 11조 낼 이유가 없다. 언젠간 내겠지. 내가 대박 터트리면. 이분님, 자기 여건 안에서 어떤 분은 인들한테 후원금 주고, 어떤 분은 돈 낼 게 없으니까 방송 열심히 들어서 아프리카 TV 열심히 들어서 뭐죠? 지금 아프리카 TV에 보면 무슨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지? 무슨 이렇게 방송 열심히 들고 난 다음에 그걸로 이렇게 선물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마치 쿠폰처럼. 그런 거라도 하나 주시면서 말로만 이렇게 땜빵 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필부님. 그러면서 이제 필부님 인드라는 은혜 받으신 분, 이건 필부님의 주관적인 생각이시죠. 인드라는
소용받지도 못한 미천한 잔데 뭐 인드라 인드라 뭔가 이렇게 껴가면서 마치 묻어가시려는 어떤 그런 어떤 은은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필부님이 나름대로 굉장히 인드라 필부님이 그 마자세 모임을 2번 나오셨어요. 인드라 기억에 한번 신천 모임이 있었고 한 번은 제기동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둘 다 굉장히 날카롭고 그 신천 모임 때는 우리 부인 되시는 분하고 같이 나오셨죠. 부인 되시는 분을 제가 봤을 때 그때 우리 필부님이 운이 좋구나. 필부님이 다른 운은 없는데 우리 그 여자 운이 있으시구나. 필부님이 지금 원래 우리 필부님 그 님을 못 만났다면 필부님 인생이 참 개차반이 됐을 거다. 죄송합니다. 제 그때 그냥 생각이었어요. 저 필부님 그 부인분 덕분에 필부님 인생이 그나마 개차반 인생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내분도 기대하고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님 운이 있으신 거야. 아내님 필부님이 아내분을 못 만났다면 인드라가 나타샤를 못 만났듯이 그랬다면은 필부님 인생이 개차반이 됐을 것이다. 노숙자가 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그 당시 딱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냥 어쨌든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필부님 이렇게 핑계 대지 마시고 그냥 뭐 인들한테 인정받았다 무슨 무슨 그런 쓴소리 하지, 헛소리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인드라한테 돈 주기 싫잖아. 인드라 경제사 정도 인드라는 막 그냥 그 코인 투자 1,000원에 벌벌 떠는 놈이야. 1,000원이라도 후원금 안 주시면 그냥 뭐지 인드라 아프리카 TV 신께서 이런 거야. 야 이게 뭐 신이 계획하신 거냐. 그냥 인드라의 그냥 삭생활입니다. 인드라 쫀쫀해. 유치한 놈입니다. 우리 카시아님처럼 이렇게 듬뿍 이렇게 후원금 안 주실 거면 그냥 말로만 때우지 마세요. 본인도 아시잖아요. 한눈 논. 본인도 알아.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 한눈 논. 필분이 한눈 논이 이거 아니에요? 본인도 알아. 너하고요. 우리 아내가 필부님 좋아해서 그래요. 필부님이 인드라 막 칭찬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야. 제 생각에는 필부님 같은 분이 인드라를 막 칭찬하면요, 인드라가 오만해져요, 진짜로. 그냥 무슨 뭐지? 후원 말고 무슨 그런 거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필부님이 그 익명으로 처리한 첫사랑 그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아니 오늘 필부님 오늘 막 까는 날이다. 첫사랑 운운을 하지 마세요. 속으로 삼키셔야지. 여름님도 인드라 방송 지켜보시는데 여름님도 첫사랑이 필부님이니까 모르죠. 첫사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뭘 농담이야. 에이. 근데 그거는 인드라도 나타샤한테 미안한 얘기죠. 어쨌든 나타샤든 인드라든 숨길 건 숨겨야 돼요. 알면서 속아주는 거지. 알면서 속아주는 거. 알면서.
그러니까 알면서 속아주는 건데 그게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763회) 옥설타임즈 시어 2023년 12월 30일 인올리 지명구석 만인은 왜 세계 최초 적그리스도인가? 가론 유다 성상가치론 수메르 경제사론 마자세론 CFR 포린 어페어즈 포린 폴리시 VOA 한은론 성렬형 한동훈 세운영 해저타임 일억명 서울론 지명구석과 가론 유다 왜 인드라는 세계 최초 적그리스도를 만이라고 보는가? 고맙습니다, 스티브님. 저를 스승으로 인정해 주셔서요. 고맙습니다. 코인 투자가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쫄보인들아. 뭔가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인드라가 코인 투자하는 것도 주식 투자하는 것도 뭔가 신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아니에요. 인드라 그냥 단순한 욕망이야. 근데 인드라는 그 욕망이 부질없다가 아닌 거죠. 모든 게 다 신께서 예비하신 거다. 무슨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드라가 코인 투자로 실패하건 성공하건 그것은 인드라에 가는 길이죠. 상인 본능을 타고나지 못한 인드라가 주식 실패하고 코인 투자하고 우리 인드라 중요한 이유이신 인간 지표 분처럼 그러한 분들의 가는 길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그러니까 말은 간단해요. 힘내시라고. 여러분들이 이왕 가는 길이야. 인드라처럼 상인 본능을 타고나지 못한 사람은 부자가 되지 말란 소리냐? 아니죠. 그럴수록 더 열심히 차트 연구하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뭔가 노력하다가 보면 타고나지 못한 분들도 어느 정도 성취를 보는 손흥민처럼 축구 본능을 타고난 분들이 아닐지언정 최소한 동네 축구에서 정도에서 뭔가 에이스로 활동하는 동네 축구에서 이렇게 에이스로 활동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손흥민처럼 타고난 본능이 없어도 노력을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거기서 에이스 노릇을 하는 거죠. 딱 그 정도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에이스야! 손흥민 너 에이스? 나도 에이스. 딱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흥민은 억대 연봉, 나는 그냥 무급. 난 질투하지 않아. 손흥민은 축복받은 자, 나는 저긴데 근데 이제 나는 본업이 축구가 아니라 탁 튀기는 건데 말하자면 뭐 동네 축구에서 질 수도 있지. 근데 이제 부담이 없어. 반면에 손흥민 한 게임만 져도 부담이 엄청 큰 거죠. 그런 차이다. 근데 나는 그런 손흥민이 한 게임만 져도 막 그냥 스트레스 받는 걸 바라지 않아요. 우바연님 어서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네 축구에서 에이스 인드라 상인 본능 막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에서 대박 터트려서 뭐 억대 부자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동네 축구에서 소소한 수익만 거둬도 나는 인드라는 충분히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부업이니까.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 막 얘기하시는 분 중에 이제 헷갈릴 분들이 많아요. 댓글에 대한 어떤 주체가 없으니까. 근데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여러분입니다. 수메르 경제사론 쪽으로 이렇게 관심 있는 분이 따로 있고, 또 이렇게 예수님 관점을 많이 얘기하시는 분 따로 있고, 필부님 따로 있고, 네,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주제죠. 네. 왜 인드라는 세계 최초 적그리스도를 만이라고 보는가? 그래서 인드라가 지금 얘기가 절대진리, 상대진리, 존재론, 인식론, 실천론 관점에서 늘 얘기하죠. 첫째, 전제론 관점에서 보면 1991년 빅토르 로스차일드 식민지 소련 공산당이 붕괴했죠. 이래가지고 이제 전향을 많이 했죠. 여러분들이 많이 전향했습니다. 동시에 이제 당시 자유 파시스트 인드라처럼 남아있던 자들도 있었죠. 남아있던 자들 중에서는 칼막스를 마치 예수님처럼 신으로 여기서 칼막스는 절대 진리다. 근데 왜 공산주의가 망했나? 그거는 칼막스 제자들이 잘못해서다. 그래서 엥겔스인 거죠. 비유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세력을 비판할 때 상대방의 강점을 비판하거나 약점을 비판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합니다. 그쵸? 네. 그럼 어떨 때, 그리고 대상에 따라 다른데, 그거를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어떠한 예를 들어서 상대가 공자를 믿는다 칩시다. 삼국지에서 유교를 믿는다. 그러면 유교면 대의 무슨 명분 대의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을 그 세력을 공격하고 싶을 때 두 가지죠. 하나는 이 사람이 명분론자다. 그럼 명분을 공격하고, 이 사람이 실리론자다. 그럼 실리를 공격하는 거죠. 약점을 공격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명분을 공격하는 것은 저 사람을, 예를 들면은 조조에게 속했던 장료를 조조가 누구죠? 여포 부하였던 장료를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사람에게 명분을 제공해야 되죠. 그렇죠? 명분. 장료는 실리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명분이 중요했죠. 물론 고수는 조조가 제안한 명분론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공감할 수 없었으니까 여포와 같이 죽었죠. 어쨌든 조조는 장녀를 설득하기 위해서 명분론을 제시했던 겁니다. 이 명분론이라는 건 간단하게 해서 이런 거죠. 칼막스는 신이 아니다. 인간일 뿐이다. 인간인데 어떻게 절대 진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 이게 명분론이죠. 실리론을 주장하는 건 뭐냐? 약점. 약점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약한 것.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본 거죠. 12제자는 예수님하고 직접 만나뵌 분들인데,
성경에 있지만 예수님과 직접 보지 않은 분이 유일하게 유명한 분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떠한 사상가들이나 철학자, 종교가들이 늘 집적된 분이 사도 바울일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잘못해서가 아니라 제일 만만하니까. 예수님은 부정할 수 없고 사도 바울은 12제자 외에 다른 예수님 직접 만나뵌 분이 아니니까 딱 그냥 그렇게 마음을 정했어. 사도 바울이 특별히 잘못한 게 아니라 딱 보니까 구도가 만만해. 사도 바울을 까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내가 13번째 제자가 돼야 되겠다. 혹은 수제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누구나 그 명예욕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을 깐 프로이드나 무슨 니체나 토마스 제퍼슨이나 다 좋아요, 인들아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인들아가. 그런 사도 바울이 특별히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최초의 만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인들아 생각으로는 그냥 구도상 억울하게 사도 바울이 공격당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면 저 사도 바울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고요. 마찬가지로 막스 하면 엥게스잖아요. 엥게스가 저는 프리메이슨 쪽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공산당은 망했는데 자기는 여전히 칼막스를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칼막스는 옳은데 공산당이 망했다. 그러면 공산당은 현실의 공산당은 칼막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현실 공산당은 칼막스 절대 진리를 거짓으로 만들었냐? 책임은 누가 있냐? 그러면 쫄따구 자르기죠. 꼬리 자르기. 딱 꼬리 자르기에서 엥게스가 걸린 거죠. 야, 이거 책임 누가 져야 돼? 저 이사인데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엥게스가 이사 아니야. 칼막스 공산주의 주식회사로 치면 엥게스가 어떤 간에 대표이사 이 정도, 아니 대표이사는 아니고 그냥 이사 정도 되잖아요. 이사가 책임지고 물러나야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엥게스를 깐 거야. 그리고 이제 레닌주의자 이러면 레닌주의가 뭔가 자꾸 레닌주의 이제 막스 레닌주의자 이럴 때는 그냥 막스주의자하고 막스 레닌주의자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막스 레닌주의자는 그냥 레닌주의자예요. 레닌을 자기는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깔 사람이 없잖아. 있어요. 스탈린. 그 스탈린 욕먹는 거야. 이해가 되셨죠? 항상 그래. 그리고 그 욕망은 어떤 욕망이냐면 수제자 욕망이 있어. 수제자 욕망. 내가 누구누구 제자다. 그러면 제일 1등 제자가 되고 싶잖아요. 그거를 제가 근래에 와서야 내려놨습니다. 인들아 강가다 글쓰기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광수 수제자. 그게 인드라의 명예욕이었던 거예요. 근데 인드라 욕망이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코인 투자하는데 욕망 없이 투자해요. 그러니까 인드라가 그냥 마광수 제자면 제자지, 마우 선생님 제자면 제자지, 굳이 인드라가 수제자 이런 게 아직까지 그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걸 내려놨어요. 그냥 마구 선생님을 좋아하시는 여러 사람들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인드라는. 근데 그 중에서 마광수 제자분들은 너네들 틀려. 진짜 마광 선생님 진짜 주장은 인드라 주장이야. 이게 수제자론이거든요. 그걸 내려놨어요, 인드라가. 모든 걸 내려놨어요, 인드라가. 이해가 되셨죠?
그냥 마운 선생님이 이런 주장을 하면, 예, 인드라는 그냥 여기에 마운 선생님이 이런 부분이 좋아서 만족한 거고, 다른 분은 그냥 다른데, 마운 선생님이 절대 진리 아닙니다. 마운 선생님은 인간이죠. 심지어 자살도 하셨고. 어쨌든, 예. 그런데 인드라 마운 선생님 수제작. 마찬가지로 그게 다 명예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명예욕 자체가 나쁜 거냐? 전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욕망 없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동기부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코인 투자하고, 여러분 인드라 방송 보는 것도 욕망에 기인한 거. 여러분 욕망 없이 어떻게 인드라 방송을 봐요? 예. 욕망이 있으니까 인드라,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을 하고 싶은데 굳이 꾹 참고 인드라 방송을 보는 것도 어떤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에 기인하는 겁니다. 그 욕망을 버리고서 인드라 방송을 본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만일에 여러분들이 욕망을 죽이고 인드라 방송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욕망을 딱 비교해보니까 축구 방송 보는 것보다 인드라 방송 보는 게 낫다. 무슨 뭐 연예인 방송 보는 것보다 인드라 방송 보는 게 재밌겠다. 그러지만 가끔가다 목사님 방송이 좋지만, 목사님 방송 맨날 보니까 지겹다. 한 번쯤은 인드라 방송을 보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혹은 또 뭐 한동훈, 성렬영 방송만 보다가 질려서 인드라 방송이 뭐 재밌나 하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봐주시면 고맙고, 댓글 주시면 고마운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고요. 그래서 이제 존재로는 인드라나 만이나 절대 진리가 아니다. 신이 아니죠. 인드라가 무슨 신입니까? 그냥 쫄보야, 쫄보. 만이가 무슨 신입니까? 쫄보야, 쫄보. 예. 인간이 왜 신이야? 예. 신이 아닙니다. 절대 진리 아닙니다. 인식론. 그래서 이제 메시아는 보통 아브라함 종교 개념이죠. 그래서 근데 인드라는 인드라는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창세기와 이사야, 그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부터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그 과정을 중시한다. 이런 말씀을 늘 얘기하면서 인드라가 이제 강조하는 것은 이 메시아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인드라가 메시아 없다라니 이슬람교나 그 다음에 유대교나 기독교 논리에 거기에 모순되지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불교 논리, 대승불교 논리에도 모순되지가 않아요. 메시아가 없으니까. 누가 메시아다?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 메시아는 이미 마호멧이 끝이다. 예수님이 끝이다. 이사야가 끝이다. 다양한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인드라는 메시아는 없다. 이래버리면 그분들 주장을 다 모두 반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표현 쓰면 안 되지만 그분들 어떤 교리와 모순되지가 다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드라는 늘 강조하지만 세상 유일무이한 어떠한 존재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동서고금 할 것 없이 그거 인정해버리고 다른 분들은 인간이잖아요. 이사야든 모세가 신입니까? 인간이잖아요. 이사야도 인간이고 선지자. 그 다음에 마호멧도 인간이잖아요. 마니도 인간이고.
열두 제도도 인간이잖아요. 그죠? 그것만 구별하면 된다. 예, 여기에 대해서 예, 그다지 다들 모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한 점들을 인드라가 강조하고 싶고요. 실천론적 관점에서 예, 뭐 블로그 쭉 포스팅 읽어보시고 인식론 얘기를 하려면 또 시간이 한도 끝도 없어서 이 정도만 얘기하고요. 가론 유다, 가론 유다 이 동영상이 굉장히 인간한테 감동을 줬다. 가론 유다가 결국은 자살하죠. 첫 번째는 예수님 칼막스 절대진리, 공산당 초대교회 상대주의 노제체가 잘못된 것이다. 칼막스는 인간이고 예수님은 신이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루시퍼 개념과 사탄 개념은 다른 개념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냥 예수님이 12제자 모두에게, 사도 바울에게, 인류 모두에게 각각 다 길을 예비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지. 인드라가 뭐 예수님이 무슨 병자 치료하고 뭐 무리를 걷고 이런 거 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인간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예루살렘 입성서부터 십자가에 매달리까지 인드라 작가 관점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저마다 다 각자 처지가 있잖아요. 그러한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동시에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교훈을 줄 수 있는 게 말하자면 인간 작가의 꿈이에요. 네. 어떤 진짜 진정한 어떤 베스트셀러, 진정한 명작 소설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이유로 감동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이유로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만약에 BTS나 손흥민이 있다면 각자 가진 각자의 방식으로 감동을 받는 겁니다. 각자의 처지에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물론 손흥민이나 BTS는 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인드라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정말로 예루살렘 입성에서 십자가를 못 받을 때까지 그 메시지가 정말 그 창녀서부터 고귀한 대사제, 정치인, 로마의 장군까지도, 섭정관까지도 모두에게 감동시킬 만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측면에서 이거는 정말로 누군가 미래인이 타임머신 타고 되돌아 그 시대로 가서 예수님 흉내를 내더라도 어렵다 라는 게 인드라 생각이에요. 그렇고요. 그래서 인간과 신 사이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적그리스도 많이는 마치 신과 인간 사이에 욕망이 있어서 욕망을 제거하고 성관계도 없고 결혼도 없고 무서우면 된다고 썰어 풀 수 있겠지만 그건 적그리스도 많이 생각이고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요 얘기만 딱 하고 이 대목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인드라가 젊은 날에 어떤 생각했냐면, 인드라가 뭐 기득권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나마 있는 기득권을 던져야 뭔가 혁명적인 사람이고 대의에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옹졸한 생각이에요. 독선입니다. 인드라 이 얘기 분명히 젊은 친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혁가, 운동가, 사회운동가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득권을 던지는 것이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신있게 인드라가. 그건 뭐냐면은 왜 그렇게 얘기해 드리냐면 어떻게 보면 쉬운 방법이에요. 기득권을 버린다는 게. 본인 무슨 소리야? 기득권을 버리는 게 가장 어려운 길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해요. 인드라도 젊은 날 기득권을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짜 그렇게 생활했고 그로 인해서 부모님하고 불화를 겪었고 그랬던 사람으로서 분명히 인드라 말씀드리면 굉장히 좀 이질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제 경험과 이론으로 말씀드리면요, 부족한 이론으로 말씀드리면 주변으로부터 자기 자신과 지인들에게 다 이득을 줄 수 있는,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어요. 그게 자신이 없으니까 내가 가진 거를 버리면 남들이 인정해 주겠지. 다시 말하면 자기가 아는 범위에서, 세계에서 다 챙겨줄 수 없을 자신이 없으니까 내 거를 버리면 남들이 인정해 주겠지. 능력 부족인 겁니다.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버리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과 똑같이 남들에게 강요해요. 내가 버렸으니까 당신들도 버려라. 이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내가 버렸으니까. 남들도 버려라. 근데 이제 파시스트, 좌우의 파시스트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10만원 버렸으니까 당신 1000억, 1조 원 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파시스트예요. 내가 10만원 버렸으니까 당신은 1000억, 100억 버려라. 말이 됩니까? 그게 파시스트예요. 지명이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부모, 형제, 그 다음에 친구들, 이 모두 여러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게 여러분이 해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기득권 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득권 포기할 건 포기해야죠. 그러면 한동훈 지지합니다. 다만 그 이상으로 해낼 수 있을 만큼 주변 사람들을, 지인들을 행복하게 해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자기 자신과 지인들을 행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기득권 포기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빌부님, 의견 고맙습니다. 이 얘기만 듣고 싶어요. 여러분, 저 한동훈 좋아합니다. 9번이 좋아할 만한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현 수준에서 한동훈의 화법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 전제로 인들아 얘기하는 것은 우리 한동훈도 행복하고 한동훈 부인도 행복하고 구기본도 행복하고 대한민국도 행복한 길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인드라가 아직까지 인드라 시나리오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성렬형이 검찰 출신 아닙니까? 근데 한동훈도 검찰 출신이잖아요. 한동훈이 대통령 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다만 검찰 출신 이렇게 연속적으로 대통령 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삑사리가 날 수도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대통령 한번 하면 그 다음에는 변호사가 한번 대통령 되는, 변호사 출신도 한번 대통령 되는 세훈이 형 이렇게 되고, 한동훈이 서울시장이 되는. 저는 세훈이 형이 죽을 때까지 종신형 서울시장 되는 걸 굉장히 바라는 사람이에요, 서울시민으로서. 근데 뭐 마땅한 분이 없으면 할 수 없이 세훈이 형이 대통령 해야죠. 그 빈자리를 생각해 봤을 때 한동훈이 하면 참 잘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고 싶어요. 네. 자, 일부 간단하게 정리하면, 저는 로마 제국의 최초 황제가 됐던 카이사르도 좋아하고요, 나폴레옹도 좋아하고, 아슈바리팔도 좋아하고, 예수님도 예수님 예수님 신이니까 좋아한다는 범주를 넘어서신 분이죠. 믿어요,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예수님 믿고, 다른 분들은 좋아하고, 뭐 프로이트나 니체, 사도 바울, 뭐 베드로 다 좋아합니다. 이들은 그 말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라스터도 뭐 좋아하잖아, 이들은. 마음에 또 좋아합니다. 붓다도 물론 좋아하죠. 공자도 좋아하고. 뭐 싫어하는 게 뭐냐? 부분적으로 싫어하는 거 다 있죠. 공자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마음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도 바울에게도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베드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니체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건 상대질이잖아. 인간이잖아. 인간이 인간 사이에 문제가 당연히 있는 거고, 거기에 비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30개월 그 육군병장 만기제대 인드라가 군복무하지 않은 자유우파 성렬형을 적극 지지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지도자는 손흥민처럼 군복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드라는 80년대 전두환 정부 때 데모에서 감옥 가고, 동시에 위원이 틀림없는 자유파시스트 숙고통, 세습제, 민주화 유공자법 반대하면서 칠성미달로 결혼 F 먹어서 문교부 혜택 3개월짜리 받지 못해서, 당시에는 27개월이었죠. 대학 나오면.
30개월 육군 병장 만기 제대한 사람으로서 현재 아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춥다는 최전방 GOP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인드라가 군복무하지 않은 자유파 성렬을 적극 지지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지도자는 수능처럼 군복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더더욱 더 직업군인과 징집병 복지 개선에 힘쓸 것이고 국가안보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직업군인에 대한 처우 개선은 정말로 그 군인 아파트 좀 다 재개발해 하셔야 돼요. 지금 건설업체 어렵잖아요. 예. 건설사 예산을 좀 들여서 군인 아파트부터 다 이렇게 재건축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주거생활 개선 환경 이런 것들 좀 해주시고 징집병 월급 올려주시고 직업군인 월급 올려야죠.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자기가 뭐 이렇게 군대 다녀오면 신경 안 쓰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국방부 장관도 여성이 맡으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주장했죠. 한국 국방부 장관은 여성으로 해야 된다. 반드시 여성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한국 국방부 장관도 여성이 할 때가 됐다. 간호장교 출신 이런 분이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렬형 지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국내 정치하고 너무 이렇게 확대 해석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한동훈도 요즘 이제 한동훈 바람이 뜨겁죠. 저는 한동훈 지지하고요. 다만 이제 바로 이렇기 때문에 한동훈 뉴스로 일회용으로 이렇게 소모하기보다는 우리 방송 인드라만이라도 여러분만이라도 다른 분들이 어차피 많이 얘기하니까 우리만이라도 이럴수록 우리 성렬형이나 세훈형, 원희룡, 철수형 이런 분들은 뭐하고 있을까 그거 챙겨보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딱 성렬형도 한동훈 딱 이렇게 비대위 뭐 이런 거 할 때 이취임식 할 때 세훈형 만났거든요. 반드시 뭐 저는 여전히 철수형, 세훈형, 원희룡 다 좋아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세훈형이 요즘 뭐 하고 있나 봤더니 서울링 인드라가 염창동에 살잖아요. 그 맞은편 상암동에 월드공원에 런던 대관람차 그건 런던에도 있고 뭐 도쿄에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만든다 이거예요. 그걸 이제 골룸박처럼 무슨 세금으로 하냐? 아니다. 민간 자본으로 한다. 사업성도 있다. 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긍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억령 서동 관점에서 대관람차가 굉장히 필요한 프로젝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막 염창동에서 난리 났어요. 맞은편에 대관람차 서울링이 만들어지면 맞은편에도 염창 볼거리가 있어야 되잖아. 강 건너에 염창동에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좀 난리가 났어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염창동 주민이나 강서구 주민, 서울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세훈이 형의 서울링 구상을 지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같이 갑시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VOA 워싱턴톡 방송 후기 하나 인드라 국위반론과 북핵 사문칙 관점에서 비공식적인 하나 반쪽정은 핵보유국 인정 논쟁을 평가합니다.
두 번째, 비대칭 전략 핵에 대한 억지력 개념으로 볼 때 이번 토론이 방어용으로서 한미일 대응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리처드 노리스는 부시 반쪽 노면 때 로버트 수포는 럼프 운전비 때 현역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인드라는 세계가 국기본이 절실하게 대한민국 핵무장을 지지하기 전까지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We fight freeing,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만약 핵무장했다면, 우크라이나를 이스라엘보다 우선두지로 않는다면,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를 핵공격으로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오늘날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나토 동맹 국가가 아닙니다. 허나 한국은 한미 동맹 국가이며 어쩌면 우크라이나보다 앞서서 지구 방위대로 확대할 나토 국가가 될 나라이죠. 무엇보다 한미 동맹 국가이고 한미 동맹 조약이 재개정된 바 있습니다. 인드라는 아르헨티나 시민들을 지지하고요. 반드시 내년에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것이라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 힘내시고요. 딱 이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하신 것은 질문 주시고요. 전 리차드 노리스도 좋아하고요. 슈퍼도 좋아합니다. 각자 입장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다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박근혜 테드 딱 튀기다가 나타샤보다 먼저 죽는 것입니다. 나타샤가 먼저 죽으면 견디기가 힘들어서 너무 슬플 것 같습니다. 인드라 마지막 이기심입니다. 쓰고 보니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이게 인드라 처음 한 얘기가 아니고 몇 번 얘기했죠. 나타샤한테도 얘기한 거예요. 나타샤야, 맨날 나타샤, 인드라도 담배 언제 끊을 거야? 맨날 나타샤는 막 열심히 오늘도 운동하고 헬스클럽 다녀오고 막, 인드라 헬스클럽도 안 다녀오고 담배도 피고. 뭐 다른 말은 없어요. 제가 할 말은 없어요. 저는 그냥 거대한 계획을 운운하기에는 제가 신께 인드라 사생활을 보장해달라고 하는 건 나타샤 때문입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인드라를 불효자라고 생각하면 안 해주시는, 그러니까 인드라가 효자다. 인드라 효자 아니에요. 효자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늘 불효로 살았던 인드라였기 때문에 효자라고 생각 정말 안 해요. 인드라가 불효하지 않게끔만 해달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아들들한테 좋은 아빠라고 생각, 그런 과도한 욕심은 가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들 입장에서 인드라가 나쁜 아버지다 라고만 생각하지 않으면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냥 뭐 가끔가다 선생님 소리 듣는 거 너무 좋죠. 고맙고 최대치죠. 근데 뭐 이렇게 사기꾼이다 이런 소리만 안 들으면 정말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인드라가 현재 굉장히 행복한데, 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돈 버는 게 아니라 나타샤다. 이걸 진심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저는. 나타샤가 쓰러졌을 때 전 눈앞이 진짜로 캄캄했어요.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그 꼴을 다시 보느니 인드라가 먼저 죽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타샤가 인드라 먼저 이렇게 죽는 이유를 상상도 하기 싫어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만 할게요. 네. 나타샤가 막 얘기하니까 화를 내요, 저한테. 네. 내가 먼저 죽을 거야. 네, 그렇습니다. 예, 이해해 주시고요. 인드라의 마지막 이기심이다. 이 신께서 인드라의 사생활을 좀 보장해 달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인드라가 좋아하고 늘 행복을 비는 함께 그 도쿄 6박 7일 여행을 함께 다녀온 이분의 어떠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거대한 기익도 좋지만 거대한 기익이냐 아니면 나타샤냐. 나타샤다. 이해해 주세요. 미안해요. 죄송하고. 그래서 나타샤가 막 젊은 날에 인드라가 무슨 뭐 연대 항쟁이다, 연대 항쟁 간다니까 가지 마라. 그 어기고 나타샤 말 어기고 연대 항쟁 때 또 건대 항쟁 때 구속된 사람이 연대 항쟁 때 또 가고, 뭐 데모하는데 가지 마라. 데모하는데 가고. 나타샤 말을 되게 안 들었습니다. 말썽장이에요. 인드라가 그래요. 우리 신에게 언제나 말썽쟁이인 인드라가 신의 말씀이 설령 이렇게 뭔가 계시가 올 수 있잖아. 나타샤와 이혼해라. 인류를 위해서 뭐 싸워라. 뭐 이런 계시를 설사 인드라가 받을지라도 인드라 입장에서는 쫄보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냥 나타샤를 택할래요. 이럴 겁니다. 이거 전 무슨 뭐 메시아도 아니고. 그다음 왜 소크라테스 붓다 공자가 특정 시기 한 번에 등장했냐 질문에 대한 인드라 수메르 경제사론 답변이 아슈바리팔 도서관입니다. CFR 마약 AI 에누마 엘리시 루시퍼 러셀 예수님 인용 수메르 경제사론이자 아까는 상상가치로.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그거 있네. 언더우드. 그 다음에 교회 간 분열이 심각하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서로 약간의 교리가 다르더라도 실천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른 거니까 서로가 좀 더 이해하고 기독교인이 그다음 기독교인과 카톨릭인이 합심해서 그 다음에 모든 종교인이 합심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어려운 분들을 좀 더 도와주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서로 신을 믿는 분들이 이권 다툼하지 말고 정치인들의 이권 다툼에 당하는 건 시민들이죠. 그 시민들의 인권을 고려해서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멈추기를 휴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피오이드 캐나다 이즈 다잉 이들아 강조했고요. 인공지능 AI. 그래서 이제 CFR에서 인드라가 이제 마약 문제, 뭐 AI 문제 이런 걸 얘기하니까 이제 말씀해 주시네요. 고맙네요. 나름대로 인드라 생각에 인드라 국기본이나 CFR이 인드라 말에 약간 허답한 거 아니냐 하고 착각을 불러일으키자. 그냥 원래 CFR의 기익이야, 구변 기익이야. 그래도 좋고요.
그러니까 인드라하고 동시성으로 같은 얘기 한 것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응답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이라도 좋아요. 어쨌든 인드라와 CFR이 같이 가고 있구나. 그래서 기분이 좋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해서 그러니까 인드라가 이 대목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 가지죠. 수메르 경제사론에서 왜 중요하냐? 뭐 비판하는 건 그분 생각하고 그냥 읽어보시고, 중세 종교를 고대 종교와 중세 종교로 볼 수 있다. 절대 진리 믿음과 신은 있다. 나 신을 우리는 모른다. 절대 진리. 상대 진리는 과학과 미신을 구별하는 지식 방법론, 과학 방법론. 그것이 고대 종교와 중세 교회의 차이다. 역사가 달라졌다.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만 알고 아슈르바니팔 도서관은 모릅니까? 왜 니체 같은 사람은 조로아스터교만 얘기하고 조로아스터교 이전에 아슈르바니팔 도서관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까? 왜 여러분 이집트 신화만 알고 수메르 신화는 모릅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은이죠. 많은 분들이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수메르 아카드 시대 때 금이 아니라 은이었어요. 은본위제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말고 로스차일드 가문 시절에는 금본위제였잖아요. 수천 년 동안 금본위제였으니까 화폐 제도가 시작된 이후로 우리는 늘 금이 우위고 은이 두 번째인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메르 아카드 세계 최초 시장 경제 시스템에서는 은이 금보다 우위였습니다. 은 가치가 더 높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은의 상징이 다시 낱나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드라가 수메르 경제선에서 가장 중시하는 게 뭐죠? 화폐예요. 화폐는 어디서 발생했나? 지금 현재 대다수 경제학 교과서에서나 경제사 교과에서는 조개 껍데기를 얘기합니다. 인드라는 조개 껍데기가 절대 화폐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계 최초 화폐는 수메르에서 발생했고, 수메르 다시 난나 신전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망했습니까? 아슈르바니팔 도서관이 망한 다음에야 금본위가 시작된 겁니다. 금우위가 시작된 거예요. 태양신이, 물론 그 이전에도 태양신이 우위였던 적은 있어요. 그러나 본격적으로 태양신이 달신보다 우위에 섰던 시기는 아슈르바니팔 아시리아 제국이 망한 다음부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가 오늘날 73년 데이비드 록펠러 그 황제가 집권한 이후에 석유 기반 달러 체제라는 것이 얼마나 혁명적 사건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전까지 은 시대, 창세기의 은, 그 다음에 중세, 고대, 근대 이런 시기의 금, 근데 1973년 현대죠. 이 시기 이후로 석유 기반, 그리고 인드라 후기 신자주에서 강조하는 영구 채권 기반, 그게 가는 것은 새로운 혁명 시대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명구석 비트코인 투자도 마음공부입니다. 지금 사도 늦지 않습니다. 단 10%, 20%, 50% 빠져도 기다릴 수 있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 님에게 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대다수 개미들이 더 낮은 저점을 잡고자 하지만 여러분이 진정 생각할 것은 언제 사느냐가 아니라
언제 파느냐입니다. 제가 이제 인드라가 그 공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차트 공부한 이유는 언제 사느냐가 아니에요. 언제 파느냐입니다. 아무리 저점 너무너무 잘 잡아요. 인드라 입장에서. 네. 저점 정말 잘 잡았습니다. 인드라 입장에서. 네. 한두 번 잡아본 게 아니에요. 근데 0.5% 1% 남겨먹고 맨날 팔아먹어. 근데 그런 종목들이 10% 20% 100% 폭등해요. 그거 왜 파냐? 미리 쫄보여서 조금만 떨어져도 네. 그래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세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여러분 산다 무조건 파란불에 들어와요. 마이너스 때 무조건 집중 팔고. 막말로 얘기해서 여러분이 샀는데 사자마자 5분 만에 뭐 1% 오른다, 팔아야 돼요. 여러분 1분 만에 여러분들 사자마자 1% 오른다, 무조건 팔아요. 그건 무조건 팔아야 돼. 경험상. 네. 네. 운이 좋은 거예요. 무조건 팔아야 돼요. 사자마자 1% 올랐다, 무조건 팔아야 돼. 인들 생각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자마자 떨어졌다, 네. 팔지 마세요. 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언제 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인드라가 올 초에 비트코인 3천만원 간다고, 비트코인이 2천만원 때부터 얘기했잖아. 그거 사놓고 기다리면 되는데 왜 인드라 못 샀죠? 지금 6천만원이잖아요. 내년에 1억 간다, 1억 5천만 간다 이러잖아요. 인드라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비트코인 10억 간다, 30억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지금 사놓으면 되는데 왜 못 사? 인드라가 쫄보여서. 언제 파느냐, 그 공부가 안 됐어. 인드라 마음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되면 지금 사도 늦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지금 5,600만원인데 설사 1,000만원 되더라도 1억 갈 걸 여러분 믿고 있잖아. 지금 사도 되는 거예요. 인드라 많이 틀려요? 근데 여러분이 1억 갈지 확신이 안 드니까 못 사는 거지. 안 그래요? 여러분이 1억 간다, 비트코인 1억 간다, 1억 5천만원 간다, 사놓으면 돼. 지금 마이너스 50%야? 신경 끄면 돼요. 그 쉽지가 않은 거야. 돈은 꽁으로 버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든 뭐든 믿음이 먼저예요. 공부는 그 다음이야. 차트 공부는. 인드라가 주장하건 누가 주장하건 인드라, 여러분 인드라만 뭐 믿어. 인드라 막 초보 딱지 때는 차트 분석가인데 본전치기나 하는 애인데 인드라만 믿을 필요 없어요. 자꾸만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믿음이에요. 딱 매수할 때 목표가를 정하셔야 돼. 여러분 목표가가 중요해. 나 1억 되기 전에는 90% 까여도 버틴다. 1년이고 2년이고 목표가를 정하시고 사셔야 돼. 목표가 없이 매수하시면은 후회하십니다. 목표가 이전에는 절대 팔지 않을래, 이런 각오를 하고 사시면 돼요. 비트코인 1억 가기 전까지는 안 판다, 이런 생각으로 사시면 돼요. 지금 사도 돼. 설사 이게 지금 인드라 뭐 차트 분석상 뭐 5,500만원, 5천만원, 3천만원 가더라도 지금 사도 돼요. 안 그래요? 1억 가는데 어쩔 거야. 믿으면 된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더 이렇게 돈 이익되게 좀 이렇게 하고 싶다는 분들은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하시는 거죠. 아, 그럼 요때쯤 저점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막상 그 저점이 와봐요. 살 수 있나? 그 믿음이 없으면 못 사요. 막 예를 들면 3천만 원 갖다 칩시다. 비트코인이 지금 6천만 원에서 떨어져가지고 5,500만 원, 6,600만 원인데 3천만 원 가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믿음이 없으니까. 아, 그럼 1,000만 원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못 사요. 경험해봐서 다 알아요.
5천만 원 가면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사요. 10만 원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못 삽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기술 차트죠.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그거 절대 진리 아닙니다. 네, 절대, 네. 뭐 절대 진리 아니에요. 그 믿음, 신에 대한 믿음과 다른 거예요. 그 우상 숭배죠. 또 다른 코인에 대한 우상 숭배죠. 그런 어떤 마음 공부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차트 공부인 거죠. 그러면 올라가도 사고 떨어져도 사고. 그리고 인드라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자꾸 이제 연습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올라가건 상승장이건 불장이건 뭐 하락장이건 지금과 같은 뭐 이렇게 기간 조정 횡보장이건 상관없이 매매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공부하셔야 되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타임의 그 현자 3일째 서유가 은총론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왜 젊은 날 딸딸이를 치다가 많이에 빠졌나. 도마 얘기도 하고 은총 요한복음 아까 요한복음 얘기했고 많이도 얘기했고 아우구스티누스 현자 타임.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그러잖아요. 막 그냥 성욕이 막 나갔다고 독수리 오용제 손을 빈 다음에 이렇게 단 다음에는 후회가 되잖아요. 뭐 이렇게 힘을 썼나 쓸데없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현자 타입. 그 현자가 아우구스티누스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드라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죠. 막 성욕에 불타오를 때의 여러분 자신과 그 다음에 성욕을 해소한 뒤에 여러분과 둘 다 당신의 모습이다. 화장실 들어갈 때의 인간과 화장실 나올 때의 인간은 다르지 않다. 어떤 특정한 인간형만을 우선시한다면 그것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다. 사제가 신부나 사제나 교황이 떡치고 몰래 목사나 스님이나 그렇게 떡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전 그렇다고 혼자 사는 것도 뭐 존중합니다. 뭐 속세를 떠나서 나 혼자 살 거야? 저는 10대 때 혼자 살려고 생각했었으니까 그걸 다 존중한다 이거죠. 하지만 무언가 자신의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언가 자신의 기득권을 버린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세상을 구원할 그런 어떤 그릇은 못 돼. 그냥 나 혼자 어떻게 피신해서 조용하게 사는 삶을 택하고 싶었어. 임진왜란이든 무슨 전쟁이 나든 산속에 꼬라박아가지고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삶도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드라가 얘기했죠. 저 10대 때 인드라가 한 살 때는 뭔가 뭐 무당말 고개를 귀신이 머리에 있어가지고 고개를 가려주지 말고 어제 오늘 이렇게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 했다. 돌잔치 때도. 그렇고 났는데 10대 때는 또 초등학교 때는 또 뭐 축구바 훔치기 하다가 걸려가지고 전학 갈 수밖에 없었고 또 고등학교 때는 유기정학 당했고 전자오락실 다니다가
대학교 때는 또 감옥 갔잖아, 대모에서. 이렇게 뭐 인드라가 늘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인드라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뭐 잘난 척하는 건 아니고요. 살다 보니 이렇게 되는 거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특정한 위대한 계획으로 삶이 되는 건 자기 생각이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더라.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개를 가누지 못했던 인드라나, 10대 때 왔다 초코바 훔치기 했던 인드라나, 유기장학 당했던 인드라나, 감옥 갔던 인드라나, 지금이나 다 인드라인 동시에 각각의 면이 다 다른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세계 인류에게 모두 보이고 싶었던 모습이기도 하다 이거죠. 각자 예비한 길이다 이거죠. 인간 자신도 살면서 인생에서 수만 가지 자기 모습으로 있잖아요. 그것 중에 어떤 것이 자기 진짜 모습인가 알지 그렇잖아요. 네? 지금 여러분 물론 그런 생각, 인드라도 그런 생각하지만 지금의 모습이 인드라의 참된 모습이라고 인드라는 착각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가장 최근의 모습이 자신의 참모습이라고 여기고 싶겠죠. 그러나 모르죠. 인드라의 10대 때 시절이 인드라의 참모습인지 또 알 수가 없는 거지만, 인드라 생각은 그래요. 그 모두가 다 자기의 모습이다. 그런 것들은 다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기득권에서 다 버린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10대, 20대, 30대 그런 모습만, 그러니까 인드라 자유파쇼 시절에서도 그런 모습까지도 인드라가 다 감당이 될 만큼, 그게 진짜 어려운 길이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들을 감당하면서 행복한 삶, 그게 진짜 어려운 길이다. 인드라가 모든 걸 내려놨다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에요. 인드라 이제 뭐 성욕도 없고 돈 욕심도 없고 명예도 없다. 약간 옛날보다 많이 없지만 그게 뭐 모든 욕망을 내가 마치 벗어던진 듯한, 모든 욕망에서 벗어난 듯한 그러한 개념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한 것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조금씩 부족하지만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망원 선생님 수제자라는 표현을 인드라가 다시는 안 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런 의미예요. 이제 감당이 좀 되겠구나. 여태까지는 뭐 다른 어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어떤 망수 제자라는 분들이 나서서 뭔가 얘기하면 인드라가 굉장히 짜증부터 났어요. 당신이 망왕 선생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난 망수 제자니까. 이랬거든요, 진짜로. 속으로는, 겉으로는 얘기 안 했는데. 그랬는데, 그런 걸 내려놨다는 건 뭐냐면, 나만의 마강수 선생님, 이런 어떤 아집에 사로잡혔다는 거죠. 나만이 유일한 마강수 선생님을 아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마강수 선생님이 아무것도 몰라! 이런 어떤 방식이 있었던 거죠.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데, 최근에야 제가 마강 선생님 수제자라는 표현이 내려놨어요. 그거는 마강 선생님 제자라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강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호감을 가진 분들의 모든 생각을 존중한다는 의미예요. 기분 나빠하고
네가 마오 선생님에 대해서 뭘 아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마오 선생님을 비판할지라도 그 비판하는 분들에게도 좋자. 그래도 마오 선생님 이름은 안 해? 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자. 그런 마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말씀드리죠.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2024년 23년 해가 저물어 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전 세계 분들이, 그다음 국입은 귀족분들, 황제나 귀족분들이 모두가 대한민국을 한 번쯤 생각하고 예수님을 한 번쯤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테드에서 공연에 보통 그런 공연 장면을 보여주지 않고 강연인데 그 테드에서 믿는 자 이런 식으로 공연해 주는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할 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테드의 믿는 자 덕분에 2024년은 보다 인류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 네, 3부 시작하겠습니다. F님 2023년 마지막 날이 밝았네요. 원래 내일 방송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신기한 현상을 한번 겪긴 했는데 우연적이지만 그건 확인이 필요해서, 과학적 방법론이 필요해서 오늘 확인하려고 했는데 늦잠을 자는 바람에 인들하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확인해야 돼서 그건 다음 방송에서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인드라 수메르 경제서는 왜 한국 공무원 시험에 한국사를 빼고 세계사를 넣어야 합니까? 왜 한국 공무원을 자위파시로 만드나요? 자위파시 진앙지 서울대 국사학과를 폐지해야 되는 이유, 한론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인드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거예요. 국사학, 국사라는 표현을 안 쓰셨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이 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요.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국사학이라는 게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솔선수범해서 한국부터 국사학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공부해야 될 것은 지구인, 세계사 공부, 인류적 관점에서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좌우 파시스트를 없앨 수는 없지만 수를 줄일 수 있고, 가짜뉴스, 음모론, 일루미나티 음모론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계사 공부를 해야 된다. 가령 이러한 거죠. 한국 사람들은 왜 통일신라야
깨끗한 한반도 남쪽만 차지하고. 예. 근데 그러한 것들이 고구려는 영토가 크잖아. 그리고 무슨 백제바가 막 인도네시아까지 점령했어. 무슨 중국까지 점령했어. 막. 중국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안 그래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그 고대사도 한 10년간 사이트에서 활동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당대 인구와 신앙, 문자, 행정 시스템을 고려하면 적정한 영토가 필요합니다. 네. 자신보다, 자신이 가진 역량보다 많으면 유지가 못해요. 일제가 망한 이유도 자기가 생각한, 자기가 감당할 만한 그러한 그릇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제의 만주 지배와 동남아 태평양 지배가 실패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역량이 안 됐기 때문이죠. 그러한 내실을 기하지 못하는 모든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국주의 관점이고 파시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환빠, 백제빠, 고구려빠, 바레빠들은 대체적으로 저는 좌의 파시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역량을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그리고 고대사라는 것은, 고대사 영역이라는 건 근대 이후처럼 영토가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성 위주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헛소리 하는 것은 쭈꽁에서 동북공정 얘기하는 거나, 과거 일제가 임나 일본 부서를 떠드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 공무원들이 한국사, 이렇게 우물안 개구리 100년 전 숫골통 양반 고종 민비 대원군 따위가 그런 꼴통적인 사고방식에 머물러서 오늘날 인공지능 AI 시대 기후변화를 대비할 수 있겠는가? 2050년이면 국민연금 고령화 시대, 한국과 같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터키, 찐꽁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나라들마저도 오늘날 20대가 다수인 이러한 개발 독재 국가들마저도 다 고령화 사회로 돌입해서 전 세계 사회보장제도, 국민연금 제도가 무너지는 시기가 2050년 무렵인데, 한국사로 한국 공무원이 무엇을 할 수 있나? 저는 진지하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과 현재와 미래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오히려 숫고통, 좌익파쇼, 부패문동, 민생해명, 포퓰리즘, 가짜뉴스에 집착해서 성렬형의 자유우파 성렬형 개혁을 반대하고 꼴통스러운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은 진지하게 오늘날 한국 공무원들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들은 좌의 파시오 진앙지인 서울대 국사학과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사를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세계사의 일부로서 국제 정치가 국내 정치를 좌우하듯이 세계사가 한국사를 좌지우지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오만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역사관을 수립할 때야만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임마뉴엘, 우크라이나, 이사야, 유마거사, 인드라, 미처, 자두두, 양서윤, 마이크 셀러, 비트 비켜라, 대장도 솔라나 나가신다. 이건 그냥 읽어보시고 넘어가고, 인드라 기본소득제와 인드라 후기 신자유주의론, 2024년 타임랩스 토탈리콜 대체현실 AI 스팀
유전공학, 지정학 세계화. 인드라가 전에 소개한 대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말고 대체현실이 있습니다. 만일 꿈을 꾸듯하는 거죠. 그래픽 지연 효과를 해결할 수 있어요. 꿈에서는 그래픽이 구리더라도 무시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2050년 시스템에서는 화석연료가 고갈되죠. 그리고 반드시 2050년 되면은 대체 에너지가 핵융합 에너지 과학기술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면에서 인드라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가상게임, 가상현실이 반드시 등장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가상현실 게임밖에 없어요. 네. 그것이 연준이건 아직까지 존속하는 국가든 상관없이 게임비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들은 무료로 캡슐, 판타지 소설을 얘기하는 캡슐을 무료로 1인 1기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원하든 원치 않든 결과적으로 나는 게임 하지 않을래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선택의 자유를 줘야죠. 그러면서 게임 해야 되고 게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050년대 가면 국민연금을 택할 것인가, 기본소득제를 택할 것인가, 최저임금을 택할 것인가, 기본소득제를 택할 것인가, 저소득층 지원을 택할 것인가, 기본소득제를 택할 것인가, 이런 선택을 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 생각합니다.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모든 현재 사회보장제도보다 강력한 기본소득제가 등장해야 된다. 지명의식 기본소득제는 이 모든 현재 사회보장제도보다 훨씬 뒤떨어지는 숫골통적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명의식 기본소득제를 반대합니다. 그럼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세계의 경제가 망합니다. 지명의식 숫골통 기본소득제는 나라 경제를 좀먹는 만입니다. 만이 경제 시스템입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지속가능하지 못합니다. 전 지속가능한 기본소득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1989년) 한동훈 현상, 폭설, FA, 러시아 대선, 나발리, 베네수엘라 대선, 마체도. 1989년에 이런 어떤 독일 통일 이런 현상이 있었죠. 한동훈 현상, 아주 주목할 만한 현상이고요. 언제나 그 얘기는 드리고 싶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건 귀족인 것이 아니라 한동훈 자체가 매력적인 국회의원이 원하는 인문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진 외무부 장관을 좋아합니다. 근데 박진 외무부 장관이 현재 구분 귀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외무부 장관은 대부분 구분 귀족이거든요. 그건 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박진 외무부 장관이 외무부 장관에서 물러난다. 그럼 더 이상 박진 장관은 구분 귀족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이든 비상대책이든 무직이든 상관없이 인들어 볼 때 그건 귀족일 수 있다, 이런 관점인 거예요. 이 차이가 있죠. 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대선 나발리, 베네수엘라 마체도,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Foreign Affairs에서 러시아 야당 입장에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인들하는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물론 비판적인 것도 있어요. 비판적인 것도 있지만 그걸 다 감안하고 러시아 야당 시민의 입장도 인들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홀마크 연합장과 급부지, 평창올림픽 스키장 망했다, 인드라가 국제행사 반대하는 이유, 1억 명 서울론과 10억 명 한반도론, 왜 현 국회는 위헌 그 자체인가, 인드라가 상하원 제도 제안한다. 인드라가 뭐 이런 늘 얘기하는 거죠. 1억 명 서울론, 네, 참고하시고요. 아울러 인드라가 상하원제를 이제 진지하게 통일시대 준비해서 예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이거 뭐 이번에 처음이 아니라 10년 전부터 인드라가 한국 대선 결선제와 함께 상하원 양원제를 지지해왔죠.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현재 시스템, 선거 총선 시스템이 위헌이에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인구 비례로 관점에서 1인 2투표를 심각하게 벗어나고 있어요. 서울 수도권 시민들은요, 지금 지방 시민들에 비해서 정치적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합니다. 네. 이러면 서울에 사는 시민들은 뭐 예를 들면 뭐 30만 명당 한 표, 국회의원 한 명. 근데 지역에서는 5만 명당 한 표. 뭐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30명은 아니고 10만 명. 그러니까 뭐 강속으로 치면 가불병 뭐 35만 명이니까, 강속에서 3명의 국회의원이 나오죠. 서울시구 강속에서는. 근데 다른 지역에서는, 시골에서는 5만 명당 한 명이란 말이에요. 어떤 지역에서는 10만 명당 한 명이고, 이쪽에서는 5만 명당 한 명이고. 1인 2투표권에 비해서 굉장한 수도권 시민들은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한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식 상하원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미국식 상하원제는 뭐죠? 하원은 인구 비례로 뽑습니다. 하원은 인구 비례로. 서울시 인구가 많으면 많은 만큼 뽑는 거예요. 10,000명당 한 명씩 뽑는 거예요. 국회의원을. 10만 명당 한 명이든 10,000명당 한 명이든 그렇게 뽑는 겁니다. 대신 상원은 지역 대표성을 존중해서 인구가 희박해도 한 명씩 뽑는 거예요. 그게 상원이에요. 상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통일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북한의 어떤 남북한 통일됐을 경우에도 그 인구 비례와 지역 대표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밖에 없다. 글쎄, 그거를 시험 테스트하기 위해서라도 통일하기 전부터라도 상하원 양원제를 둬야 된다. 라고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무조건 미국식을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가피한 겁니다. 지금. 위헌이에요. 지금 시스템은, 국회는. 민의가 왜곡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람의 검 신선조, 한국의 남성분들이여, 전세계 중산층 이상 여성들 관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자유란 무엇입니까? 비욘드 유토피아. 왜 한국의 정치 프로그램들은, 정치 유튜버들은 비욘드 코리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죠? 비욘드 유토피아, 비욘드 코리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거라고는 서울의 봄밖에 없나? 여러분들이 아내라는 것은 연예인 극단적 선택밖에 없나? 여러분들이 국내 찌라시에 매몰되어 있으니까, 국제 현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맨날 떠드는 게 국내 찌라시에서 나오면 거기나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거 말고 여러분이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존중합니다만 인드라가. 여러분들 존중해요.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존중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 오신 어떤 흑인 분들이 다 나름대로 중산층이고 최소한 다 대졸자들인데, 과연 여러분들이 그런 흑인 백인들에 대해서 다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에선 다 친절한 게 대다수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흑인이라고 부지런한 거 아니에요. 인드라가 여태까지 경험적으로 느끼기엔. 근데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차별을 두는 것도 현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드라도 그랬어요. 90년대까지만 해도. 근데 유럽 배낭여행 갔을 때 정말로 BTS로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듯이, 손흥민으로 인해서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듯이, 유럽 네덜란드에서 봤나? 네덜란드에서 어떤 흑인 여성이 쭉 걸어가는데 인드라가 여태까지 상상했던 흑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여성은 정말로 선탠을 잘 받고 피부도 너무너무 곱고 얼굴도 너무 예쁘고 몸매가 인드라가 본 어떠한 여성상 중에 가장 잘 빠진, 뭐 인드라 이렇게 미모 외상주의, 외모 지상주의라고 비판해도 할 수 없지만 진짜 인드라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런 미녀는 처음 봤다 라는 분을 네덜란드에서 봤어요. 그 흑인 분을. 그래서 이 인식에 대단한 혼란을 가져왔어요. 인드라가 여태까지 최고의 미녀는 예수님 상처럼, 예수님 상 하면은 백인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뭐 컴퓨터상으로 나타나는 흑인의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엄청나게 인드라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꼭 인드라 생각을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어떤 이미지, 첫인상, 뭔가 그런 것들, 관행, 관습들을 다 존중하면서도 우리가 조금씩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갈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꽤 많은 분이 새해를 맞이해서 시청해 주셨네요. 질문 주실 거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오늘은 1시 전에 끝내길 수 있겠네요. 질문 주세요. 뭐 비트코인서부터 뭐 어떤 것도 다 좋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짧게. 각도님 고맙습니다. 미리 인사해 주셔도 되고요. 마지막 인사. 서신우님 고맙습니다. 가시아님 고맙습니다. 사이퍼님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크서울님 고맙습니다. 빌보님 고맙습니다. 자, 올 2023년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부님 고맙습니다. 2024년 초반에 오르가기, 성렬형, 외교형 성렬형 믿고요. 그 공매도 금지했잖아요. 뭐 제한적 금지라도 그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어차피 외국인이야. 어차피 선물 옵션으로 다 할 수 있는데 개인만 막아도 되는 거, 효과가 큽니다. 심리적 효과가 커요. 심리가 중요한 겁니다. 부수자님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무바이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4년 새해에는 모두 뜻하신 대로 이루시고 행복하시고 오늘 지인들과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인드라도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합니다. 맞아세요. 고맙습니다. 사이퍼님 2024년 오픈머니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지. 내년 4월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총선에서 압승한다면 그냥 이기면 안 하고요. 압승한다면 모임하겠습니다. 그냥 대충 이기면 안 해요. 압승하면 해야죠. 자, 고맙습니다. 마음의 열고 자세를 낮추고 스세 감사합니다. 맞아세요. 고맙습니다.